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귀촌 귀농과 관련된 분쟁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 통계로만 보더라도 불법 농지 거래 적발 건수는 해마다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하고 그 피해자는 대부분 도시에서 평생을 일하다 은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은 뉴스를 보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숫자 속 한 사람, 은퇴 직후 평생 모은 돈을 걸고 시골행을 선택했던 한 부부의 기록입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찍히던 날 남자는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평생 다닌 직장의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수십 년의 노동이 숫자로 남아있는 순간, 그는 스스로의 삶이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시골에서 살자. 도시는 이미 낡아 있었습니다. 좁은 아파트 복도는 이웃의 발자국 소리와 말소리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근길의 지하철은 매일 같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점심시간의 식당조차 늘 같은 메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삶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으면 바람이 부는 들판과 작은 지붕 하나 얹힌 집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산 능선을 넘어 흘러가는 풍경. 그 상상은 퇴직의 허무함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진 속 시골집은 너무도 평화로웠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텃밭 옆에는 강아지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이제 여기서 여생을 보내면 되겠구나. 그때 눈에 들어온 문구는 금매. 붉은 글씨가 시야를 잡아 끌었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 내놓은 땅, 지금이 아니면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도로가 곧 개설됩니다. 정부 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땅이 곧 금값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망설이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남자의 눈에는 그 말들이 진실처럼 박혔습니다. 서류를 펼쳤을 때 몇 줄의 빈칸이 보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중개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채우면 됩니다. 문제될 건 없어요. 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마치 새로운 삶의 문을 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도시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낭만은 그날 서류 위에서 현실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낭만은 도장을 대신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보증하지도 않았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눌렀던 바로 그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씨앗 하나가 땅속 깊이 묻혔습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흐르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부부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실패라는 나무로 자라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계약서를 마친 며칠 뒤 남자는 다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희미한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적도를 펼치자 낯선 공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땅 앞에서 멈춘 가느다란 선, 그것은 도로가 끊겨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길, 현실에서는 닿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곧 해결되겠지. 도로가 난다잖아. 다들 그렇게 말했다잖아.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을 때도 이상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저당 말소, 진행 중. 완료라는 두 글자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선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치른 뒤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그 경고음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확인 설명서에는 빈칸이 몇 줄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백은 분명 설명되지 않은 위험이었지만 중개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채워도 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남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직 등재가 안 됐습니다. 며칠 더 기다리세요. 그 한 줄짜리 답변은 서리로 남지 않았습니다. 말은 공기 속에 흩어졌고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도시에서라면 당연히 서면으로 받아뒀을 내용이었지만 시골에서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 앞을 지나던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 하나를 보았습니다.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법 농막 단속 강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미리 경고하는 듯한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흔들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괜찮아. 내 땅은 문제없어.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섞인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웃집 마당에서 작업하던 노인이 잠시 멈추고 부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농기구를 잡은 손이 멈춘 채 오래도록. 남자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낯선 곳에 오면 원래 이런 시선을 받는 거야. 하지만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눈빛, 그리고 낯선 서류. 모든 것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써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넣었고 이미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지금 멈춘다면, 지금 돌이킨다면 그 꿈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지점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낯선 공백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나아간 그 선택. 그것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길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농막이 설치되던 날, 부부는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철제 바닥이 땅 위에 내려앉는 소리는 새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내려와 흙을 밟고 아침마다 산새 소리에 눈을 뜨게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컨테이너 옆에 낯선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색 승합차였습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사람은 공무원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어졌습니다. 이행강제금 예정.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아직 고정도 되지 않은 임시 구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잠깐 쓰는 것도 안 됩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임시라는 단어는 법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주말주택은 행정기관의 서류 한 장으로 불법 시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활용수부터 막혔습니다. 인근 토지주의 관정은 눈으로 보기에는 가까웠지만 남의 권리였습니다. 부탁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물은 우리 집 몫입니다.
말끝에는 냉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법적 권리 이전에 시골의 관습이 먼저 가로막았습니다. 정기인임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문의했지만 답변은 같았습니다. 허가가 나야 가능합니다. 허가 없는 전기는 불가능했고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이 정식으로 승인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건 불법 농막 판정서뿐이었습니다. 공사팀은 장비를 더 이상 반입할 수 없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하루는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남자는 멍하니 공사장이 멈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던 공간이 이제는 싸늘한 빈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는 낮 동안의 습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에는 물방울이 맺혀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철판이 울렸습니다. 쾅, 쾅. 그 소리는 귀를 때리는 소음이 아니라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괴성이었습니다. 남자는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청했지만 깊은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들리던 자동차 소음, 사람들의 대화 소리조차 그리워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골의 고요함은 낭만이 아니라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마저도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불안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길이 단순히 불편한 길이 아니라 어쩌면 잘못 들어선 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미 컨테이너는 내려앉았고 계약금은 들어갔으며 그들의 노후는 이 땅 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낭만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현실은 그 자리를 빠르게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컨테이너 설치가 막히고 난 뒤 부부는 진입로 문제를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적도에는 분명 길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현실에서 그 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만 남아있던 선은 공허한 약속이었고 그 선이 가리키던 길은 이웃들의 땅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분도로 소유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사람은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길을 쓰려면 사용료를 내셔야죠. 금액을 적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날 밤 담장을 한 겹 더 높여버렸습니다. 마치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도에는 분명 길이 있는데 왜 현실에는 없을까? 하지만 지도는 현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단체 채팅방에는 낯선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다. 공사 차량이 오가서 먼지가 난다. 이름은 적히지 않았지만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부부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을의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측량 업체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남자는 견적서를 받아들고 놀랐습니다. 예상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 조항에는 이웃과의 합의 없이는 측량이 무효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경계표지석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드론으로 찍은 화면 속 경계선은 흐릿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도와 현실은 서로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종이 위의 선 하나는 결코 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태도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불만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마주친 주민 한 명은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눈길 하나로 충분히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이곳의 일부가 아니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길 잘못 들어선 게 아닐까? 그날 밤 부부는 잠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이 따뜻한 미소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주민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래서 외지 사람은 문제야. 그 말은 더 이상 공기 속 소문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계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스쳐간 희망은 그렇게 금세 꺼져버렸습니다. 길은 열리지 않았고 담장은 더 높아졌습니다. 부부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낭만의 풍경은 더 이상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 문제가 풀리지 않자 남자는 다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계약 당시 서둘러 넘겼던 종이들이 그의 손끝에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비어있는 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그 빈칸이 이제는 거대한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그 빈칸 하나가 수천만 원의 위험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진입로 사용 동의서 역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중개인은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합의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문서로 증명되지 않은 말은 허공에 흩어진 바람과 같았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문제였습니다. 근저당 말소가 여전히 진행 중으로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완료 도장은 찍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무등록 브로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사무실은 빈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서류 더미를 붙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 기록을 다시 확인했지만 책임을 명확히 가릴 만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확인하지 않았을까 자책이 입술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해명은 지연됐고 일정은 무너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심지어 서류에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길 때마다 낡은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볼수록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래였어. 남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빈칸은 작은 칸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그러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만 떨군 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은 곧 답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속았다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설마 아직은 괜찮겠지. 그 희망 섞인 자기 위안이 그를 다시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낭만의 빛은 완전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균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크게, 깊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부부에게 남은 희망을 하나씩 지워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달 차 전기인입은 여전히 보류 상태였습니다. 한국전력에 문의했지만 답변은 같았습니다. 허가가 나야 가능합니다. 남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허가가 언제 날지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인가. 2달 차 생활용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빗물을 받아 쓰려 했지만 물탱크조차 설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다시 부탁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물 쓰려면 계약서 가져오시오. 관습과 법 사이에서 부부는 어느 쪽에서도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3달 차 진입로 협상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사용료를 2배로 불러왔고 일부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길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담장은 여전히 높았고 그 위를 넘는 시선들은 날카로웠습니다. 4달 차 측량 비용은 예산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견적서에는 빨간 글씨로 추가 협의 필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계는 선명하지 않았고 그 모호함이 돈으로 치환되어 부부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5달 차 행정기관에서 다시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예정 통지. 반복되는 경고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쌓여 마치 빚더미처럼 무게를 더했습니다. 6달 차 컨테이너 내부는 이미 곰팡이로 덮였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벽에는 물방울이 맺히고 바닥은 눅눅하게 젖었습니다. 안에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폐 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7달 차 도시 전세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돌아갈 집은 사라졌고 시골집은 여전히 집이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8달 차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장비는 다시 들어오지 않았고 공사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황량한 부지만 남았습니다. 컨테이너 옆에 쌓인 자재 더미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바람이 불면 철판은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쾅, 쾅.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절망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계획표의 빈칸만 비추었습니다. 잔고는 빠르게 줄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줄어드는 숫자들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부부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관계도 얼어붙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부부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희망은 짧았습니다. 하루의 햇살처럼 잠시 스쳐갔고 좌절은 길었습니다. 긴 밤처럼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후퇴해야 하나? 그 단어는 처음으로 현실 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후퇴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걸어 들어온 길에는 수많은 돈과 시간이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싸워야 한다고. 그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몇 달간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모조리 모았습니다. 공사팀과 나눈 대화, 브로커와 주고받은 약속, 주민들과의 짧은 대화까지 모두 저장했습니다. 휴대폰 속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재생하며 폴더별로 정리했습니다. 이걸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도 빠짐없이 엑셀에 입력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들은 절망의 연대기였습니다. 매번 송금할 때는 곧 해결되겠지라고 믿었지만 다시 들여다본 표는 철저히 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은 없었고 구멍만 커졌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접수증도 다시 살폈습니다. 말소가 완료되지 않은 기록, 접수만 되고 끝나버린 서류, 날짜조차 불분명한 흔적들. 종이 뭉치는 늘어났지만 그 안에서 확실하게 부부를 지켜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정기관에 다시 문의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날짜를 적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해왔던 절차였지만 시골에서는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합시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그 말은 차갑지만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쟁의 쟁점은 분명했습니다. 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브로커가 기망을 했다는 것. 그러나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상대방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겼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건 정의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이 협상의 기준이었습니다. 일부는 책임을 인정했고 일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남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돈으로 끝나는 건가? 감정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계산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이상적인 정의를 찾기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합의서는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손실의 일부만 보상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남자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종이에 이름이 적히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인생의 경고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가능을 선택했다. 이상은 포기했다. 정의는 숫자에 밀렸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글씨가 삐뚤게 번졌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절차는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하지만 그 봉합선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알았습니다. 이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부부는 모든 걸 잃은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골의 낭만은 절차라는 벽 뒤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벽을 넘지 못하면 누구든 자신들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진실을. 남자는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스스로에게 수업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확인했어야 했어. 첫 번째는 지적도였습니다. 땅의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종이 위의 공백은 현실에서 고립을 뜻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지적도는 땅의 초대장이 아니야. 함정 지도가 될 수도 있지.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말소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를 그냥 지나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완료 도장이 없는 기록은 언제든 위험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완료라는 두 글자가 없는 등기부는 절대 안전하지 않아.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였습니다. 허용과 금지의 경계를 확인하지 않은 탓에 농막이 불법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불법은 곧 철거와 벌금을 의미했습니다. 법은 관습보다 앞선다. 하지만 우리는 관습을 믿고 법을 무시했다. 네 번째는 진입로 사용 동의서였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도 속 길은 현실의 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동의 없이 만든 길은 결국 담장으로 막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서였습니다. 빈칸을 채우지 않은 채로 서명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빈칸은 작은 흠이 아니라 폭탄이었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행정기관 문의 기록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곧 힘이었습니다. 서면을 남기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일곱 번째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었습니다. 농지를 사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설 구조물 규정 확인이었습니다. 임시라는 단어가 허용될 거라 믿었지만 법은 임시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는 마을 규약이었습니다. 법 위에 또 다른 법처럼 작동하는 것이 바로 시골의 관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규칙은 법보다 먼저 작동했고 그걸 무시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열 번째는 비용과 일정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최악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늘 최선만 기대했다. 그 기대는 무너짐으로 돌아왔습니다. 11번째는 빈칸의 문제였습니다. 확인 설명서의 빈칸, 서류의 빈칸, 작은 공백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실로 변했습니다. 빈칸은 언제나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남자는 이렇게 12가지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글씨가 종이를 메웠습니다. 그 노트는 이제 두 사람의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경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반복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흘린 눈물과 돈으로 써내려간 교본이었습니다. 시골의 낭만은 바로 이 절차 뒤에서만 허락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뒤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부부는 자신들의 실패가 단지 개인의 상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길을 걸으려 하고 또 누군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남은 서류와 노트를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 등본, 확인 설명서, 문자와 녹음 파일, 계좌 내역. 한때는 자신을 올가매던 종이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경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파일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귀촌 실패 기록. 그것은 부끄러운 고백이자 동시에 절박한 경고였습니다. 시골은 마음이 아니라 절차다. 남자가 반복해서 중얼거린 문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었지만 결국 피눈물 섞인 교훈으로 남은 말이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낭만은 언제든 덫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만 남았을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을 수는 있겠지. 그 말 속에는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단단한 의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건넸습니다.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빈칸에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진입로 문제는 가장 먼저 점검하라고. 그는 실패를 통해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그것이 남은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부의 실패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이 단숨에 사라진 사건, 도로가 막혀 평생 발이 묶인 사례, 농막 하나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이야기. 국토부 통계 속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숫자에는 얼굴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숫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진입로, 농막, 관정, 공유지, 지적 불일치, 가등기, 명예 신탁. 이 단어들은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함정이었습니다. 준비 없는 선택은 재앙이 되었고 무지한 서명은 파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준비된 선택은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실패는 다른 이들을 위한 경고로 남았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는 시청자를 향해 이렇게 묻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멈출 수 있었을까? 당신이라면 확인했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믿고 서명했을까? 그 질문은 공기 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가 덧붙여집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고 공유하세요. 누군가의 노후가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다음 이야기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곧 더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이어질 것입니다. 수억 원이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 행정과 법 사이에 갇혀버린 인생들. 그 기록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시골은 낭만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지키는 것만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방어선입니다.